오류는 나나미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관주의자 패배자이다. 하지만 절이 세 여동생들과 함께 살면서부터는 달라진다. 그는 그중 어느 한 명과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모든 것이 절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관광객들은 그가 신에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기도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오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 대신 톰 크루즈와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러 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아무도 없어 보인다. 그때 오류는 다음 방에서 소녀들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듣고 둘러보기로 결정한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플롯 장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피하려 하지만 문이 갑자기 열린다. 문이 열리고 3명의 플롯 여신이 잠시 나타난다. 문이 다시 닫히고 오류는 자신이 방금 2번째 태양계를 경험했다고 믿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소녀들은 돌아와서 그를 엿본 것에 대해 난리친다. 소녀들은 신사무녀들로 밝혀지고 오류는 이후 그들과 함께 이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츠은델의 자매는 어떤 엿보는 남자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오류는 신부에게 증명을 요청한다. 불행히도 그들의 할아버지는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소녀들은 자신을 소개한다. 가장 막내인 아사리는 비밀리에 자신의 첫 경험을 원한다. 공격적으로 하품을 하는 누나는 마치 항상 환각 상태인 것처럼 들리고 유나는 카렌으로서 성공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는 그들이 모두 이상한 사람들인 것에 감사해하며 그들과 잘 지내는 척할 필요가 없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책의 페이지다. 이에 유나는 마지못해 그에게 저녁을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행동하라고 경고한다. 나중에 야가 오류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하며 그의 편을 위해 청소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녀가 가득 찬 옷장을 열었을 때 오류는 쓰레기에 맞지 않도록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유나는 그들을 확인하러 달려 들어오고 오류가 묻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야의 황금 구슬 아래 그녀가 괴물을 풀어내게 된다. 이후 오류는 공부를 하던 중 아사리가 나타난다. 아사리는 서로를 더 잘 알자고 제안한다. 오류가 그녀의 동행을 거부하자 아사리는 걱정한다. 그의 바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그녀는 그의 짐을 뒤져보기로 결심한다. 그가 밤에 잘 될 수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오류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반바지에 미끄러져서 그녀 위에 떨어진다. 유나가 그들을 확인하러 들어오고 오류의 볼트가 아사리의 너트에 너무 가까워져서 고질라로 변한다. 나중에 오류는 공부가 어려워서 화장실에 가기로 결정한다. 한 방의 불빛을 보고 그 방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데 유나가 바닥에 펼쳐져 있는 걸 발견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담요를 가져오지만 유나가 잘못 깨어나 그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패닉 상태가 되자 다른 언니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정신 건강을 위해 문을 닫지만 오류는 손이 여자들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자 유나가 그의 악행에 소금을 뿌린다. 그 후 모두 함께 앉아서 오류가 유나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어나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테이블 위의 종이들을 보고 그들이 오마모리 장신구라고 여자애들이 설명한다. 유나는 혼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류의 정액이 묻은 손이 절대 그들에게 닿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오류가 돈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 그때 소녀들은 머리에서 빨간 실을 꺼내며 신녀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신을 연결해준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손에 감긴 빨간 실로 기도를 한다. 오류가 그 실이 필요한지 묻자 그들은 그 실이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비록 어머니는 이제 떠났지만 그 실은 여전히 그들과 연결시켜준다. 유나는 오류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묻자 그는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가 명문의대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하자 소녀들은 그가 그냥 자위로 죽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고 놀란다. 소녀들은 어떤 신들은 합격 성공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들은 기적의 계절에 있다고 말한다. 곧 마법 같은 별 비가 내릴 예정이고 전설에 따르면 별가루가 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나가 신들이 분명히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확신하자 오류는 그것을 헛소리라고 한다. 오류는 운석의 충돌이 넙죽이 구워지는 팬케이크로 만들어버린다고 설명하는데 유나는 그의 망언에 창백해진다. 상황이 악화되자 오류는 그들이 머릿속에 동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유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바보에게 저주를 내리는 의식을 시도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야가 그녀를 막아냅니다. 다음 날 더 많은 방문객들이 신사에 오고 오류는 나무 아래에서 모든 그 헛소리가 효과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갑자기 그는 유나가 끔찍하게 영어를 말하는 시도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작은 소녀는 집에 가서 악몽을 꿀 것입니다. 오류가 개입하여 소녀에게 부적을 받아들이라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기쁘게 부적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그 후 오류는 유나에게 더 나은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하여 그녀가 사람들을 겁주지 않도록 합니다. 외국 타우루스지만 유나는 그에게 도움을 거절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도움을 주러 와준 것에 감사하며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내려와 그녀의 빨간 끈을 훔쳐간다. 유나는 엄마가 그들에게 준 그 빨간 끈을 기억한다. 그 순간 그것이 보물처럼 느껴졌던 것을 이제는 자란 만스키요가 그것을 훔쳐 달아난 것이다. 나중에 유나는 아직 찾지 못해서 풀이 죽어있지만 그녀의 언니들은 신들이 분명히 도와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오류는 갑자기 끼어들어 모든 것을 신들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손으로 직접 해야 했어. 유나는 반격하며 신들은 절대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화가 난 채로 걸어가는 유나는 그에게 분명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다. 오류는 유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소녀들이 그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이미 거기 없었다. 유나는 즉시 패닉 상태가 되고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불행히도 아사디는 오류의 지지 자료를 찾는 것에 너무 바빠서 야의 걱정을 들어주지 못했다. 아쉽게도 아사디는 오류의 자료를 찾느라 야의 걱정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갑자기 야가 오류와 그의 엄마 사진을 발견한다. 아사디는 그들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알고 보니 오류는 어렸을 때 엄마를 잃고 고아원에 갔었다. 그들은 아마 그때 신들에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신이 중지 손가락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된 것이다. 아사디는 야에게 유나와 오류가 생각보다 더 닮았다고 확신시킨다. 그때 유나는 그들을 엿듣고 있다. 한편 오류는 유나의 빨간 실을 찾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새둥지를 뒤진다. 실패한 후 그는 아침에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러던 중 그녀는 소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시도해보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유나는 오류를 찾기 위해 온갖 곳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가 그녀의 보물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유나는 그와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칭찬한다. 그래서 오류는 아까 험한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유나도 사과하고 그의 더러운 손을 보고 말한다. 신들에 대한 작은 존경심만 있어도 그는 사원에서 살 수 있다고. 바로 그때 소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발견하고 안도한다. 하지만 아사디는 그들이 몰래 금기를 넘은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빨간 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오류는 마법 같은 별똥별쇼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그걸 바라본다. 하지만 오류는 그것이 단지 유성폭포와 시멀터널리 벚꽃이 떨어지는 것임을 깨닫는다. 기적이란 없다니까. 여자애들은 강도질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하며 그 앞의 풍경이 기적이 아닐까 의심한다. 마침내 오류도 동감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나의 빨간 줄이 새둥지에서 날아와 그녀 위로 떨어진다. 다음 날 치도리 신부가 드디어 도착해서 소녀들은 그가 없는 동안 모두 괜찮았다고 말한다. 그 후 치도리는 오류를 환영하며 결혼하면 신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류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노인네는 우리가 결혼해서 그의 손녀들 중 하나와 잠자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오류는 즉시 반발하며 그는 그냥 떠돌이로 살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의사가 되고 싶지 신부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이지만 치도리는 신부는 융통성이 있어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소녀들도 반대하지만 치도리가 무시할 때 오류는 자신이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치도리는 그에게 꿈꾸는 대학에 입학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차분하게 알린다. 이 말을 듣자 오류는 자신의 불손함을 용서해달라고 요원하며 그가 원하는 손주가 몇 명인지 묻는다. 치도리는 웃으며 걸어가고 오류는 성가신 결혼식 종소리를 피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나중에 소녀들은 유나가 주도하는 반오류 회의를 연다. 유나는 그 노인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한다. 다른 소녀들은 그를 갑자기 결혼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라고 동의한다. 유나는 오류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유나가 그들이 그를 집에서 내쫓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한다. 작전이 시작되고 유나는 오류에게 그가 빈둥거리지 말고 집안일을 하라고 말한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요리인데
유나는 오류에게 예의 내보다도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여준다. 그녀는 그런 재료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고든 램지 특급 요리를 선보이며 그녀의 생각을 바꾼다. 여자들은 금세 입을 채우기 시작하고 식사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나는 아직 그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그는 세탁을 하게 된다. 유나는 그가 태양 아래서 무너질까 바라지만 얘는 그에게 그들의 덮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궁금해한다. 놀랍게도 오류는 그들의 숨길 수 없는 것들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결국 여자들에게는 그것을 목격하는 것이 더 큰 도전이 된다. 이 스스로 만든 창피함을 겪은 후 오류는 세탁물을 깔끔한 더미로 접어 새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유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고집하고 자신의 비밀 무기를 꺼내야 한다. 오류는 예의방을 청소해야 한다. 여의방은 돼지우리와 똑같아. 그래서 유나는 그에게 임무의 행운을 빌어줬어. 오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코가 썩은 냄새에 더러워지고 있었거든. 그는 원인이 그림 기름이란 걸 알게 됐어. 유가 미술 전공이었거든. 오류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반짝반짝 깨끗한 방을 만들어냈어. 여는 그를 집에 계속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사디는 수리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어. 오류는 이 말을 듣고 짧았던 환대에 감사했어. 하지만 그가 매일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위대 공부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때문에 오류는 가방을 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납니다. 여자들은 그의 출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유나는 그들의 계획이 아주 성공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와 아사히는 그가 떠나는 모습이 슬퍼 보입니다. 기차 안에서 오류는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여자들은 그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나가 마음이 약하다고 놀리지만 유나는 심지어 심장이 없다며 부인합니다. 그들은 왜 오류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의사는 아마 그의 어머니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스토킹은 역에서 계속되었고 결국 외딴 곳까지 이어졌어요. 그 길은 까마귀와 나쁜 징조로 가득한 집에서 끝났어요. 유나는 유류가 빈민가에서 살 계획인 것 같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내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류는 몰래 다가와 유나를 놀라게 했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하면서 가슴에 있는 행성을 이름 지어보려고 해요. 유류는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었냐고 묻지만 집주인과 아히루의 의사에게 방해받았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아히루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미라클 가든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류 같은 무능력자를 받아준 소녀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이 그의 미래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유류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확신시키고 그녀 때문에 의사가 되려 한다고 놀립니다. 유류는 그가 밤에 하는 일을 언급하기 전에 그를 막고 그는 신사에 돌아가거나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마히루는 재빨리 그의 입을 막고 그에게 위협을 가하며 그를 위해 위탁 가정을 얻기 위해 끌었던 끈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유류에게 달려가 종이학을 보여주고 유류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때 슈레키라는 또 다른 소녀가 나타난다. 유류는 그녀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그냥 방문했다고 말한다. 소녀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유류는 설명한다. 그녀는 어릴 적 친구로 예전에도 그곳에 살았었다고. 아사디는 유류가 그녀가 남자처럼 옷을 입는 이유라고 내기한다. 하지만 유나는 그만하라고 말한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종이학을 소녀들에게 보여주며 그것이 엄마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히루는 그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한다고 설명한다. 부모님의 병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렵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낼 종이학을 줄에 매달아 만들고 있었다. 소녀들은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유류는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유나는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그 방해꾼을 무시하고 종이학으로 도와주도록 합니다. 잠시 후 소녀들은 기차 사고 같은 것을 제출합니다. 그래. 그의 종이학은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유류는 그녀의 것이 너무 느리고 아사디는 너무 서툴렀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유류에게 소녀들이 쌍둥이 행성의 낭비라고 말하고 대신 그의 도움을 청합니다. 유류는 그들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는 그들이 1000개의 종이학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소녀들은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 놀라며 소중한 시간을 소리 지르는 아이들에게 낭비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그가 한 아이가 크레인이 정말로 엄마의 병이 나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해하는 것을 엿듣자 그의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종이 크레인을 집어들고 아이에게 주며 의사들이 부적을 보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기분이 좋아졌다. 마히루가 들어와서 소녀들에게 유류가 종이 크레인을 잘 만드는 이유는 그의 엄마를 위해 수천 개를 접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류가 불안하거나 슬플 때 항상 곁에 있어준다고 덧붙였다. 그때 마히루는 소녀들의 주의를 끌며 유류를 잘 돌봐달라고 말한다. 이후 소녀들은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계속 놀며 마히루는 유류가 3명이 신사모를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 하지만 유류는 그들이 모든 집안일을 하길 바랐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한탄한다. 마히루는 유류가 손으로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지만 말은 따라가기 힘들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세 소녀들이 그를 걱정해서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어렸을 때 모든 자비를 도와주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원했던 때를 상기시킨다. 마이후가 그에게 혼자서 다 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유류는 미소 지으며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녀가 한 것처럼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라도 마이후는 이를 승인하고 그에게 행운을 기원한다. 나중에 소녀들은 유류가 마이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놀린다. 하지만 그는 그만 입 닥치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녀 덕분에 목숨을 구해줬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기적으로 집을 떠난 것은 사과한다. 그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어떤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유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안일을 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게을러질까 봐 가족이 되었으니 모두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유류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소녀들은 집안일을 엉망으로 합니다. 하루도 안 돼서 그의 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사히는 줄을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유나는 페인트 마르는 속도보다 요리가 느렸습니다. 유류는 3명의 얼간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도리가 나타나 유류가 마침내 후계자처럼 행동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류는 여전히 나중에 결혼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도리는 그 후 정식 결혼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도리는 그에게 정식 결혼식을 제안했습니다. 손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유대를 깊게 한다. 며칠 후 시도리는 유류를 처음 결혼 인터뷰로 끌고 간다. 유류는 자매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아사히가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시도리는 인터뷰의 시작을 알리고 아사히는 유류에게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시도리는 미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도록 자리를 떠나고 아사히는 유류에게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동안 즐기자고 말한다. 그런 다음 아사히는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로브를 벗기 시작하고 유류는 눈을 가리려는 척한다. 불행히도 그가 보는 건 그냥 말을 하는 평평한 판자일 뿐이고 달리기를 가고 싶어 한다. 잠시 후 아사히와 유류는 함께 달리기를 하며 그녀는 달리기는 사실 그녀에게 숨쉬기와 같다고 설명한다. 유류는 그녀가 가장 낙천적인 언니라서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아사히는 그를 뒤에 남기겠다고 위협한다. 유류는 건방지게도 그녀는 그를 끝까지 담배 피우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반쯤 죽은 채 5시간 동안 그를 몰아붙인다.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 하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아사히의 헐벗은 가슴이 드러난 것을 발견한다. 아사히는 자연을 좋아한다고 놀리지만 유류는 그녀를 이상하다고 부른다. 다음 날 아침 유류는 늦잠을 잤다고 생각하며 아사히를 탓한다. 그런데 갑자기 아사히가 그의 침대에 나타나서 인터뷰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침 일찍 마라톤 세션을 하기 전에 새 신발을 사러 가고 싶다고 한다. 유류는 그녀가 자신만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지만 아사히는 할아버지께 인터뷰했다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유류는 저장실이 야해방을 휩쓴 토네이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본다. 하지만 아사히는 혼자 그 소년과 함께 갇혀있는 상상에 빠져있다. 줄거리가 빠르게 끼어들어 어떤 조작을 했다. 문을 잠궈서 그들이 나갈 수 없게 했다. 아사히는 오래된 문이라서 열리지 않을 거라고 전했다. 유류는 해결책을 생각하려고 할 때 아사히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평소의 발랄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그녀가 화장실에서 한 말을 기억한다. 그녀가 좁은 공간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아사히는 부인하려 하지만 유류가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진정시킨다. 그런 다음 아사히가 그의 등에 기대도록 보호를 제안한다. 아사히는 그에게 꼭 붙어있고 유류는 창문을 부수려 한다. 그날 아침 늦게 유류는 마침내 성공한다. 그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만들어라. 아사히는 멍이 든 손을 보고 그가 얼마나 용감한지 감동하지만 방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고 망설이기 시작한다. 결국 그는 스스로 내려와 아사히를 위해 문을 연다. 아사히는 그를 조롱할 용기가 있다. 그들이 나가면서 아사히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자 유류가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그녀에게는 때때로 아이 같은 면모가 있다고 말한다. 아사히는 자신의 오래된 성적표처럼 빨개지며 부인하지만
갑자기 야에와 아사히가 어디에 있었냐고 아침 내내 달려온다. 아사히는 그녀가 잊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말한다. 유류와의 밤, 유나와 그녀의 소금이 촉발되었다. 다음날 유류는 유나와 마주할 준비를 하지만 그녀가 아내 모드로 완전히 변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 같다고 의심한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유나는 유난히 온화하고 달콤하게 행동한다. 유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유나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다 그녀가 고양이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서야 깨닫는다. 나중에 유류는 유나에게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묻는다. 갑자기 유나가 그를 눕히고 다가오려 하지만 유류는 그녀를 밀어내며 그가 아기들을 낳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다. 유류는 결국 그녀의 보스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설명한다. 그녀는 단지 신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후 그녀는 꽃을 따라가고 다른 소녀들은 그것이 정말 보기 힘들었다고 말해. 나중에 유류는 소녀들에게 왜 유나가 그를 정말 싫어한다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때 소녀들은 유나가 단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유류의 못생긴 얼굴과 결혼하는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그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유류는 소녀들에게 유나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묻는다. 나중에 유류는 유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그들이 나머지 인터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그녀를 고양이 카페로 데려가고 그녀는 자신이 숨겨진 고양이 애호가임을 부인하려 하지만 고양이를 보며 아기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녀는 갑자기 떠나자고 제안하지만 유류가 그들이 방금 도착했다고 상기시키자 그녀는 게으를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유류는 그녀가 신사를 위해 과로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유나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주장한다. 유류는 그녀에게 공감하지만 그녀의 자매들도 중요하다고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휴식 시간도 사명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유류는 공부를 잊고 하루 종일 고양이와 놀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유나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녀의 고양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기 시작한다. 나중에 유나가 언니들을 거기 데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언제 한번 가야 한다고 하고 유류는 꽤 중독성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런 유나가 인형을 던지고 그녀를 편하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어요. 유나가 평소보다 달콤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자 유류는 혹시 뇌 기생충이라도 있냐고 물어요. 그로 인해 유나는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소금을 던지죠. 다음날 유류는 야에와의 마지막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천천히 움직이자 그는 올라가서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는 실수로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목격하고 급히 빠져나와요. 그러나 그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묻자 그녀는 곧 나오겠다고 안심시켜요. 일주일이 지나고 유류는 그녀에게 몰래 들어가려 준비하고 돌아온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것을 알게 된다. 그가 소녀들에게 묻자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유나가 당황하기 시작하자 유류는 어디로 갔을지 생각하려 한다. 나중에 유류는 이날이 신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야에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나에가 어떻게 찾았냐고 묻자 그는 그 섬뜩한 여우 그림이 그를 힌트로 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왜 그녀가 인터뷰를 포기했는지 이유를 꼭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야에는 정말로 그녀에게 반했냐고 묻는다. 그가 그만하라고 하자 그녀는 비밀이라고 말한다.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야에는 신사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하고 그들은 사진을 찍고 완전한 관광객처럼 행동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야에는 그에게 악령을 쫓는 부적을 사과의 표시로 건넨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유류는 야에가 단순한 공주병이 아닐까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그가 누구와 결혼하기로 선택했는지 묻는다. 야에는 유나와 아사히의 장점을 나열하지만 그녀는 훨씬 더 부드럽고 탄력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류는 당황하고 실수로 발을 잘못 디딘다. 계단에서 넘어져 뒤로 넘어지게 된다. 그의 삶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고 그는 기억 속에서 인정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그가 세 자매와 결혼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고 그것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 그는 야에의 방으로 가서 인터뷰 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하지만 바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유나는 야에를 괴롭힌 유류를 나무치기 위해 나타난다. 그리고 중요한 손님을 위해 닭과를 사오라고 그를 보낸다. 유류가 가게에 있는 동안 그는 몇몇 아줌마들이 다가오는 아마가미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신사에 가지 않았다. 유류가 집에 돌아오자 중요한 손님이 찾아온다. 그는 사당을 매물로 올리라고 조언한다. 치도리가 흰 머리 남자를 소개하는데 그는 사실 사당의 후원자 모에몬이다. 모에몬은 예전처럼 손님이 오지 않아서 그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지만 집을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한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는 한 번도 1000명씩 축제에 모았지만
그녀가 떠난 이후로는 그 절반도 못 모은다. 그 이후로 30%도 채 못 모았다고 한다. 갑자기 그 남자의 얼굴이 스쿠나의 손가락처럼 찡그려진다. 그가 그들의 어머니가 죽도록 일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유나는 분노에 혈관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자매들이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유류는 잔인한 남자를 재빨리 방해하고 축제에 5,000명이 방문객을 끌어오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합니다. 남자가 그의 꿈이 유치하다고 경고하자 아사디가 그의 편을 들어 그들이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의는 쓴 경험이 있는 노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며 모두 그를 달래기 위해 고개를 숙입니다. 모이모는 거래에 동의하지만 축제를 위한 돈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5,000명을 끌어오지 못하면 집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율류는 놀라워하며 치도리의 제안에 전적으로 지지하는 여자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에모는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심한 분홍 눈병 상태를 보여주며 그들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그런 다음 윤나는 악마의 동생을 자극한 율류에게 화를 내며 그들이 사라진 율류를 발견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이전 축제 기록을 정리하던 율류를 발견하고 그의 도움으로 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동의한다. 다음 날 율류는 한쪽 눈 주변의 부종으로 좀비처럼 보일 정도로 피곤해하며 축제에서 방문객용 부스가 있다는 사실을 여자애들에게 알린다.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가게 주인들과 멀어졌다고 설명한다. 치도리는 돌보느라 바쁘느라 계속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고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이제 혼자서 축제를 운영할 만큼 어리다고 고집한다. 그들은 스스로 축제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류는 계획표를 세우자고 제안하는데 그것은 SNS를 활용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그래서 유나가 그들에게 인터넷의 달인이라고 자신한다. 그들의 첫 포스터는 형편없었기 때문에 유류는 그들을 캠페인걸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아사히는 그들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유류를 놀리지만 유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한다. 유나는 그런 저속한 신녀일은 반대했지만 아사히는 그녀가 가장 귀여운 누나니까 자원했어요. 그래서 일을 맡았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겨우 1개의 좋아요만 받았어요. 아마도 엄마의 유령이 보낸 것 같은 좋아요였죠. 그것도 효과가 없자 그들은 유나의 왜곡된 사진을 시도했지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2명뿐이었어요. 좌절한 아사히는 야해의 과감한 컵 사이즈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 역시 좋아요를 하나도 받지 못했고 유류는 이제 눈을 희게 만들어야 했어요. 유류는 그녀가 신사나 축제 홍보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아사히는 수녀복을 입은 채 야한 사진을 시도할 계획이에요. 이때 유나가 나타나 그녀를 실패라고 부른다. 신에게 불손한 무녀로서 아사히가 맞받아치며 유나가 진짜 실패라고 주장한다. 신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라고. 소녀들이 맞분 차 야해가 나타나 경고한다. 그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 그녀의 화를 사지 않도록. 하지만 저녁 시간에 소녀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유류를 걱정하게 만든다. 나중에 유류는 유나가 셀카 자세를 연습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가 아사히와 화해했는지 묻자 그는 유나에게 아사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준다. 이라면서 아직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이에 유나는 조언을 구하려고 셀카를 찍어 아사히에게 문자로 보낸다. 아사히가 신나서 답장하는 동안 유나는 뒤에서 안아주며 측불에 내숭인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다. 드디어 화해한 소녀들은 야해가 뛰어들어 달콤한 순간에 합류한다. 그리고 소녀들이 장난치는 동안 유류가 사진을 찍는데 그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다. 그 후 그들은 신사를 배경으로 한 틱톡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유류는 다음 단계인 한정 상품 판매 단계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야리에게 부적 디자인을 맡겼지만 이틀 후 유류는 거의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녀에게 계속 디자인을 부탁하면서 바보 같은 그녀는 계속 미루기만 했지만 그는 그녀가 다음날 아침까지 보내겠다고 확신했어요. 그동안 그녀는 계속 미루기만 했지만 그는 그녀가 다음날 아침까지 보내겠다고 확신했어요. 그는 그녀가 다음날 아침까지 보내겠다고 확신했어요. 나중에 유류는 알게 되었어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가 방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나갔어요. 한편 야해는 강가에서 일부 오이코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사랑에 빠진 물고기를 보고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영감을 얻었어요. 다음날 아침 유류는 여자들에게 그의 새 부적 디자인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에게 의학 공부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그때 야해가 새로운 디자인을 들고 들어왔다. 모두가 그녀의 천재성에 즉시 찬사를 보냈다. 야해는 사랑의 디자인이 젊고 절실히 솔로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는 야해에게 느슨한 페이스에 대해 꾸짖으며 다음에는
더 주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소녀들은 그가 나이 많은 여성을 스토킹하고 싶어 한다고 크리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에는 그가 그렇게까지 해주니 고마움을 느낀다. 이제 그들의 소셜미디어 성공과 새로운 부적 디자인 덕분에 소녀들은 축제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들은 마을의 쇼핑 지역으로 향하고 소녀들은 얼마나 긴장되는지 한탄합니다. 그들은 결국 이전의 가판대 주인들과 만나고 유류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 후 유류와 소녀들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의 놀라움에 가판대 주인들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들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들은 이미 축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판대 주인들은 이전 주인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곳에 가기 꺼려했지만 신사가 어려움을 겪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오마가마에게 수세대 동안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 신사를 지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유류와 소녀들은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판대 주인들은 즉시 전략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에 소녀들은 유류와 가판대 주인들을 보며 그들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하며 드디어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축제 날이 되었고 유류와 소녀들은 방문객들을 모아 신사를 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방문객보다 텀블리드, 잡초가 더 많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때 아사히가 휴대전화를 들고 달려와 그들에게 축제가 취소되었다는 가짜 계정을 보여주었다. 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들의 계정은 사칭으로 보여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동시에 일본의 볼드모트는 아마가미 소녀들에게 쓴맛을 보여주려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기뻐했다. 신사로 돌아와서 유류와 아사히는 모아만을 저주한다.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도 할 만큼 미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유나가 축제를 위해 쏟은 모든 노력들을 상기시키자 그것이 망가질 뻔했다. 눈이 발톱 조각처럼 보이는 남자 때문에. 야그와 아사히도 유나만큼 기분이 나쁘지만 유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안심시킨다. 축제 일정표를 본 후 유류는 오후 이벤트에 집중해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자고 제안한다. 그는 더운 남자들과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계획을 여자들에게 말한다. 여자들은 깜짝 놀라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치도리는 엿들었고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장한다. 가판대 주인들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자 유료는 전단지를 몇 장 들고 돌리며 나머지는 여자아이들에게 맡긴다. 여자아이들이 지켜보며 뛰쳐나가자 아사히는 신이 꾸짖지 않을까 묻지만 치도리는 가장 중요한 건 신과 함께 즐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판대 주인들도 즐기자며 여자아이들의 행복을 함께 나눈다. 한편 뮤는 축제 전단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목욕 가운 입은 남자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지 못한다. 그때 마히로가 나타나 도와주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사라히와 아이들도 도우러 오자 유료는 모두가 왜 왔는지 묻는다. 마히로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유류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았어. 그들은 유류에게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말하고 함께 도와주기로 해. 이로써 그들은 마침내 주요 행사에 맞춰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게 돼. 유윤과 소녀들은 목욕 가운을 입고 퍼레이드 플로트에 등장해. 관중이 신사 소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보자. 그들은 축제에 들르기로 결심해. 모에모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이 망가진 것을 한탄해. 한편 소녀들은 유류가 신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한탄하지만 이미 그곳에 있으니 즐기기로 해. 군중이 소녀들에게 몰리자 유류는 드디어 5,000명 방문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모두 피신하러 달려간다. 이로 인해 축제는 여의사 뇌만큼 비어버리고 라디오 방송은 폭풍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전한다. 유류는 방문객 수를 바라보며 패배감에 빠진 모습이다. 그는 비를 맞으며 나가기로 결심하는데 소녀들이 감기 걸릴까 걱정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불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유류에게 신께서 절대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들은 기도대 앞으로 달려가 축제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유류는 비를 맞으며 소녀들이 무작정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는 달려나간다. 유류는 무기력함에 좌절감을 느끼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때 폭풍이 잦아들고 유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소녀들이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따라오고
유류는 디즈니 동화의 한 장면을 가리키며 정말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잠시 후 소녀들은 벚꽃 나무들 사이에서 신사 공연을 시작한다. 관중은 그들이 완벽하게 부채를 흔드는 모습을 지켜본다. 일제히 한 여자도 자신의 틱톡 라이브에서 그 순간을 공유한다. 종을 좀 더 흔들고 난 후 공연은 결국 인사와 함께 끝난다. 관중들은 잎이 계속 떨어지며 흥분된 분위기를 더한다. 유류는 엄청난 관객 수를 보고 기적 같은 순간에 감사하며 아사히는 말한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호수로 변했음을.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아사히가 말한다. 그날들이 엄마가 계셨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이 말에 소녀들은 신녀로서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받는다. 그래서 유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신사와 신에게 데려오자고 제안한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축제와 예의 디자인은 즉각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유류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으니 아히루가 다시 그를 도와주러 나타난다. 이로 인해 유류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마히루는 원래 신녀로 코스프레를 하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축제를 방문할 수 있어서 주로 기쁘다. 신사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언급하면서 마히루는 소녀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한탄하며 그는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그녀들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한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것은 그를 미치게 할 정도다.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마히루는 그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지적한다. 유류는 이렇게 많은 노력 후에 아무도 보상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손님이 다가오고 유류가 그녀를 응대하는 동안 마히루는 그가 실제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해가 진 후 그룹은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단 5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손님이 없어서 모에몬이 나타나서 시간이 다 됐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움과는 달리 모에몬은 그들에게 합격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손님이 한 명 부족하다고 알립니다. 짧아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목록에 추가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그 이후로 더 많은 방문객을 데려오기를 기대하며 떠난다. 그들이 떠나면서 모에몬은 그들이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다시는 건방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한다. 신사로 돌아온 유류는 신사가 구해져서 안도하고 아사히는 실제로 5,000명을 끌어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녀는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유나는 그녀를 안아주고 자신도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한다. 예티도 동의하며 모든 것이 유류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한다. 그 뺨에 맞아 그의 뇌가 단락된다. 그가 코피를 흘리기 시작할 때 유나는 그의 더러운 생각을 감지하고 소금을 준비하고 치도리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지켜본다. 다음 날 유류는 공부를 하려다가 예의 키스를 떠올리고 테이블에 머리를 쾅 박아 자신의 성적 악기를 쫓아낸다. 고민한 끝에 유류는 얘가 자신을 실제로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사히가 나타나서 그가 지나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국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유류는 인정하자 아사히가 얘의 진심을 알아보겠다고 제안한다. 그날 오후 아사히가 얘에게 그녀의 생각을 묻는다. 유류와 그녀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아사히는 유류에게 그게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여자들끼리의 암호라고 말한다. 유류는 아사히가 그들조차도 반은 옛내 어떤 행성에 있는지 모른다고 인정하자 자신의 패배를 우아하게 받아들이려 한다.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녀를 코너로 몰아세우고 달리기를 강요하기로 결정한다. 얘는 가슴에 달린 저울 때문에 뒤처지고 유류는 이것이 실제로 함정인지 궁금해한다. 옌이 지치자 아사히는 유류에 대한 생각을 다시 묻고 옌은 집에 가서 목욕하는 것만 신경 쓴다고 말한다. 집에 돌아오자 아사히와 옌은 함께 목욕을 한다. 옌은 아사히가 왜 도망갈 때 자신을 초대했는지 묻는다. 아사히는 얘가 유류에게 왜 키스했는지 묻자 부끄러워한다. 옌은 유류가 잘생겼지만 두 눈을 감으면 그저 결혼 강요당하는 랜덤한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아사히는 얘가 그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닌지 묻지만 얘는 장난스럽게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아사히를 놀라게 한다. 그 후 아사히는 유류에게 자신의 실패를 보고하고 유류는 어차피 더 어린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말한다. 아사히는 화가 나서 유류가 고마움의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이를 막는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처럼 대대지 말라고 한다. 유류는 사과하며 그녀가 고아원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사히는 자신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의 위에 올라타서 그의 귀를 간지린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하지 않겠다고 하며 방을 나가버린다. 그를 남겨두고 뇌종양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다음 날 유류는 양녀와 함께 태그팀을 할 생각에 이성적인 생각을 하느라 이를 닦는 게 힘들다.
유류는 유나가 덜 미쳤기를 기도하는데 그가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유나는 그녀가 숨기는 게 없다고 주장하며 얘가 나타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묻는다. 유류는 유나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아사히는 그녀에게 유류에게 이야기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유류는 그가 정보를 누설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날 밤 유류는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나서 여자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된 것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는 유나의 방 밖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사히를 발견하고 급히 나간다. 아사히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흥미로운 것을 보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유나가 부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아사히는 다음 날이 유나의 생일이라고 설명하고 유류는 여자들이 그녀를 위해 선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사히는 유나가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예의방으로 가서 그녀를 찾는다. 악마들이 나중에 들이킬 수 있도록 인형을 만드는 거야. 자정까지 얘가 유나에게 선물이 귀엽다고 말해. 하지만 아사히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나는 콧방귀를 뀌고 자신의 선물이 더 좋았다고 주장한다. 여자애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유류가 지켜본다. 그는 아사히에게 두 선물 중 하나라도 신경 쓰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냥 미소 짓는다. 갑자기 얘와 유나가 넘어져서 둘 다 선물을 망쳤다. 유류가 들어가서 질책하려는데 아사히가 그를 멈추고 지켜보라고 말한다. 아사히가 여자애들에게 뭐 하는 건지 묻자 그들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선물을 망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하지만 아사히는 유나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고마워하며 얘가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만든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고마워한다고 말하며 모두 포옹한다. 유류가 가까이 오자 아사히는 그들이 그녀를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유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묻고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그녀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리고 소녀들은 침대로 돌아간다. 그날 아침 유나와 얘는 일어나고 아사히에게 선물을 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들은 갑자기 아사히를 발견하고 아사히는 흥미로운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거실에 들어가니 망가진 선물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 옆에서 유류는 손수 만든 액세서리 책을 들고 깊이 잠들어 있다. 소녀들은 그가 다정했다고 생각했고 아사히는 생일 축하한다는 쪽지를 발견한다. 나중에 유류는 꿈속에서 유나가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본다. 유류는 깨어나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런데 근처에는 예의 부적이 놓여 있다. 그는 이후 마이 히어로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자신이 시간 되는지 물어보며 나중에 아사히와 얘가 유류의 방에 나타난다. 그들이 그곳에 없음을 알아차리자 요청을 한다. 유류는 그가 마이 히어로에게 불려갔다고 말한다. 그러자 여자들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유류는 그들이 너무 의존적이라고 걱정하며 예의 놀람의 입맞춤을 언급한다. 유나는 아사히가 아르 등급의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아사히의 붉은 얼굴이 이를 말해준다. 유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이 신관으로서의 존경심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녀가 그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미스터 히어로가 유류에게 학교용 새 유니폼을 건네주러 왔어요. 그래서 왜 직접 가져다 주지 않고 불렀는지 묻습니다. 미스터 히어로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불렀다고 고백합니다. 유류는 당황합니다. 그녀는 신녀들과 함께하는 삶이 유류는 그것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유나는 성실하지만 고집이 세고 얘는 천재지만 자기 속도에 맞춰 일만 합니다. 아사히는 세세한 일을 잘 못하니까 결국 모든 일을 여자애들에게 대신해줍니다. 미스터 히어로는 그가 모든 일을 대신하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유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나쁜 면과 좋은 면이 모두 있다고 말하지만 그는 위대에 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유류는 의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이 히어로가 해준 모든 것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유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갑자기 유나가 그의 어깨를 요구하며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분이 나아집니다. 하지만 유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의 신발끈이 풀려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몸을 숙이는데 그때 그는 그녀의 우유통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신발끈을 묶겠다고 고집한다. 유류가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나는 그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 순간 유류는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모든 일이 꿈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유나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유류는 그 꿈이 예언적인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그를 키스하려 했던 것인지 생각한다. 하지만 유나는 유류에게 고맙다고만 말하고 그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한 여자가 실수로 유나를 그에게 밀치면서 꿈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류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멈추고 뒤로 물러나면서 꿈이 맞았음을 깨닫는다. 유나는 소금 주머니를 잡고 공중에 소금을 뿌리며 그에게 가야 한다고 말한다. 유나는 그가 왜 그렇게 의식하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유나는 거의 키스할 뻔했던 순간을 되새기며 더 많은 소금을 자신에게 뿌려 마음속의 더러움을 정화한다. 그날 밤 유류는 소녀들이 아라시야마의 새 신사로 가는 꿈을 꾼다. 그곳에서 유나는 멍청한 모습으로 변한다. 예아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아사히는 기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모두가 그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이다. 아침 식사 후 유나는 그들이 치키가미에 가자고 제안한다. 유류가 그게 뭐냐고 묻자 아사히는 그곳이 아라시야마에 있는 신사라고 말하며 유류를 긴장하게 만든다. 신사의 주인이 소녀들에게 신녀가 되는 법을 가르쳤고 이제 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방문객을 받게 되어 다시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류는 충격에서 아직 회복 중인데 아사히가 그도 함께 가고 싶냐고 묻자 유류는 절대 거부한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꿈이 실현되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을 계획을 세운다. 갑자기 치도리가 들어와 유류에게 전달할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말한다. 잠시 후 유류는 수상한 상자를 들고 거리를 달려갑니다. 사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래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유류는 치도리에게서 가져온 물건을 들이닥쳐서 그것이 사악한 것을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들은 악령이 봉인된 것인지 궁금해하고 요미코테는 모두를 진정시키며 먼저 자신을 보조사제로 소개합니다. 유류는 보조사제가 무엇인지 묻자 아사히는 그것이 사제직위 내의 계급이라고 설명하며 요미코는 신녀들의 주인임을 알립니다. 유류는 그러면 이 상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묻고 요미코는 그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슈퍼히어로의 아우라를 발산하기 시작하고 이를 사용해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시나몬 모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유류는 몰래 교활한 늙은 사제를 저주했다. 요미코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유류는 그녀를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요미코는 치키가미 신사가 달에게 바쳐졌다고 설명했다. 그 신은 사람들을 걱정에서 빼내어 빛과 희망으로 인도한다. 유나가 덧붙이길 치키가미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더 동화 같다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보름달의 밤에 걸으면 빛나는 무지개 위에서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후 소녀들은 요미코에게 방문객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며 신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요미코는 이해한다고 말하며 각 소녀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녀는 아사히에게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훨씬 예뻐졌다고 말한다. 유나에게는 귀엽지 않으니 더 이상 그녀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디아의 멜론을 잡아보고 주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 모습에 유류는 그녀가 정신이 온전한지 의문을 갖는다. 그 후 그녀는 모두를 위해 온천을 예약했다고 발표하며 소녀들은 문제를 풀어줄 목욕에 대한 기대감에 신나한다. 숙소로 가는 길에 유류는 떠나야 한다며 공부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줄지어선 신사 메이든즈들을 보고 요미코가 설명한다. 그들이 매일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유나는 요미코가 많은 신녀들을 관리하는 솜씨에 감탄하고 심지어 유류도 그녀를 오판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아사히는 소녀들에게 언젠가 그들의 신사가 훌륭해질 것이라고 확신시키고 요미코는 더 많은 머리 쓰다듬과 개인 공간 부족으로 보상한다. 다른 소녀들도 함께하며 유류는 요미코와 유대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요미코가 그들을 보내기 전에 유류가 묻는다. 요미코에게 점심시간에 소녀들의 질문을 피한 이유를. 요미코는 유류의 관찰력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조언을 해줄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그냥 너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녀들이 반발하려 할 때 요미코는 그들이 정말로 사원에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아사히와 유나가 입시를 준비하던 몇 년 전을 떠올리며 말한다. 반면 얘는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그녀는 그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조언한다.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이때 유나는 가족과 사원 방문객, 신에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고집하며 요미코에게 도움을 간청한다. 하지만 요미코는 책임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아사히는 요미코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신부라며 자신들이 요미코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요미코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미코가 다시 떠나려고 할 때 율류가 그녀에게 소녀들에게 너무 차가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 소녀들을 더 오래 알고 있지만 그 소녀들이 신사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녀는 율류에게 그 소녀들이 신사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녀가 율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소녀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녀를 꾸짖습니다. 이에 요미코는 율류에게 신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문에 들어와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제 율류조차도 말문이 막힙니다. 요미코는 그룹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재평가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까지 알려달라고 한다. 나중에 율류와 소녀들은 함께 신사 입구에 멈춘다. 유나가 평소처럼 사라지는 척하며 혼자 걸어가고 그런데 율류는 공부하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신사를 인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걸음을 멈추려던 순간 유나가 갑자기 쓰러진다. 율류는 무슨 일이냐고 묻기 위해 다가가는데 그 얼굴이 꿈에서 본 멍청한 표와 똑같다. 한편 요미코는 수상한 전화에 율류가 그들이 묘사한 것과 같다고 말한다. 약속을 통해 어떤 소녀가 신사의 임무를 맡을 수 있을지 결정하려고 해. 입구로 돌아온 아사히는 유나가 꾸짖긴 했지만 기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 율류는 유나와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얘라고 제안하는데 그 두 번째 멍청이 이미 어디론가 도망쳤어. 그래서 아사히는 마라톤 모드로 전환해서 얘를 찾기 시작하는데 율류가 유나에 대해 상기시키자 그녀는 잠시만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세 번째 멍청이도 도망쳐버려. 율류는 유나에게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부서진 인형처럼 반복하는 유행어를 하기 시작해. 그녀는 결국 정신을 차리고 율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중에 율류가 그녀에게 달콤한 팥죽을 제공하지만 유나는 그것을 놓쳐서 떨어뜨리고 다시 우울해진다. 율류는 그녀가 얼마나 신사처녀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상기시켜주며 그녀를 기운내게 하려 한다. 하지만 유나는 자신이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에 율류는 또 다른 캔에 팥죽을 가져오기 위해 가는데 그가 유나를 몰래 지켜보는 요미코를 발견한다. 요미코는 재빨리 숨고는 산책 중이라고 쿨하게 말하려 하지만 율류가 벤치로 돌아오자 유나는 사라져 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신사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녀를 가장자리에서 발견한다. 또 그 멍청한 표정으로 폭포를 바라보고 있네. 그는 그녀가 폭포 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옷이 젖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이에 유나가 바지를 벗고 나가려 하자 율류가 그녀를 붙잡아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유나는 그에게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투다가 율류가 우연히 그녀의 스트레스 볼을 쥐게 된다. 유나는 즉시 놀라서 그에게 화를 낸다. 나중에 율류는 사과하지만 그저 도와주려 했다고 고집한다. 유나는 그가 그들의 가족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꾸짖는다. 여전히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 주위에서 도와주고 있다. 율류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것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유나는 당황하며 율류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들리는지 웃음이 터진다. 그녀는 야미코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더 이상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두 율류 덕분이다. 이후 아사히가 러닝을 마치고 돌아오고 유나가 기분이 좋아진 것을 보고 기뻐한다. 율류는 그녀가 야에를 찾는 것을 잊었는지 묻자 아사히는 그가 야에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놀린다. 율류가 반대하려 할 때 유나는 야에에 거대한 컵 사이즈를 상기시켜주며 그녀가 성인임을 증명한다. 그날 저녁 율류는 전에 꾼 꿈 덕분에 야에를 강가에서 찾는다. 야에가 왜 자신을 찾았냐고 묻자 그는 밤에 혼자 있는 것이 여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야에는 이 말을 듣고 감동하며 율류는 부끄러워하고 공부에 집중하려 한다. 그때 야에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가 문제를 하나 틀렸다고 지적한다. 율류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사실 맞았음을 깨닫는다. 그는 어떻게 그녀가 재능 있는 아이이면서도 멍청한 아이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야에는 단순히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율류가 그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야에는 꽃꽂이부터 무술까지 모든 것을 나열한다. 율류가 그녀의 미래 선택지가 얼마나 많은지 지적하자 야에는 디자이너, 수학자 아니면 금발의 신사주인의 가난한 주부가 될지 궁금해한다. 율류를 놀린 후 야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그들을 강으로 밀어넣자 그들이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그들이 나오자
야에는 유류가 젖은 채로 집에 가면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본다. 잠시 후 유류는 뜨거운 온천에 담그며 그의 꿈이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유나는 유류가 방에 있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지만 야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유나는 야에와 유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야에가 질문을 되돌리자 유나는 작은 스트레스 볼 사건을 기억하고 급히 방을 나간다. 그녀가 나간 후 아사미는 야에가 유류와 함께 목욕을 하며 사과하라고 제안한다. 그래서 야에는 유류에게 들어갈 거라고 외친다. 유류는 욕조 안에서 야에와 불경스러운 자세를 상상하고 숨결이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그는 숨을 곳을 찾지만 야에가 들어올 때쯤에는 근처의 화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야에는 유류가 뭘 생각했을지 깨닫고 그를 변태라고 몰래 그녀의 옷 없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책망합니다. 그런 다음 유류는 읽기를 마무리하려고 시도하지만 유류는 가까이에 있는 자판기 쪽을 바라봅니다. 30분이 지나고 유류는 마침내 읽기를 끝냈지만 야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왜 아직 거기 있는지 묻자 그녀는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마시고 싶은 음료를 고르지 못해서요. 그것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여성이 그녀에게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그녀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유류가 무작위로 하나를 고른 후 건네줄 때까지 그는 그녀가 혼란과 불안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길을 잃었을 때 안내해줄 것을 제안한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야에는 그가 얼마나 다정한지 생각하며 술잔을 그의 기모노에 던진다. 유류가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묻자 그녀는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그에게 자신이 동생임을 상기시킨다. 잠자리에 들 시간에 아사히가 수상하게 여기며 유류를 같이 자자고 초대하자 유나는 그녀를 꾸짖으며 유류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거부한다. 유류는 서랍에서 자자고 제안하고 아사히는 차라리 모두 자지 말자고 제안한다. 유나가 그들의 야미코와의 대화를 상기시킨다. 다음 날이니 유류가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묻는다. 소녀들은 긴장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제 가족이니 알아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아사히는 차라리 자신들을 벗자고 제안하고 유류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다. 야에가 베개 싸움을 제안하고 유나를 베개로 때리며 괴물을 풀어놓는다. 나중에 유류는 깨어나서 야스와 유나가 자신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지쳐서 기절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아사히가 전화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밖으로 나간다.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실수로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유류가 그것을 줍는다. 유류는 아사히가 도쿄 학교에서 개주 경기에 스카우트 되었다는 메일을 본다. 아사히는 사실 작년에 스카우트 되었다고 인정하고 내년에는 도쿄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유류는 그녀가 신사를 떠난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는지 묻고 아사히는 할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언니들은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언니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유류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한다. 유류는 그녀가 언니들이 걱정할까봐 걱정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들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류는 소리를 지르며 작은 바보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여자들에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면서 유류가 그녀 위에 넘어집니다. 아사히는 빠르게 몇 장의 사진을 찍고 그가 그녀의 비밀을 지키면 그 사진을 누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유류는 고귀하게 거절하며 아사히의 플랫 버전의 갈비뼈가 보이는 모습에 코피를 흘립니다. 그때 야구와 유타나가 방에서 나옵니다. 이에 아사히는 도망갑니다. 유타나가 유류에게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가 방금 본 스니크 피크에 대해 깨끗하게 이야기한다. 야구가 소금으로 그를 세례해주고 그 후 그들은 아사히가 내년에 도쿄로 떠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녀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후 소녀들은 서로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아사히는 항상 조금 서투르지만 항상 강하고 끈질기게 해왔다. 유류가 만약 그녀가 실제로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묻는다. 그래서 소녀들은 그녀의 감정을 물어보기로 계획한다. 그들은 그녀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지 깨닫는다. 유류는 이제 할 일이 하나뿐이라고 제안한다. 잠시 후 아사히는 숲속을 달리고 있다. 과거를 반복하게 될까 걱정하며 그녀는 성인이 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유류가 와서 그녀에게 여자아이들에게 솔직하라고 말한다. 야그와 유나가 따라오고 유류는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한다. 만약 그녀가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다면 슬플 것이라고. 여자아이들은 아사히에게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응원할 것이라 말하며 그래서 아사히는 그저 기대에 부응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녀들은 그녀의 리본을 치워주고
어머니가 묶은 결박이 거리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켜준다. 아사히는 이 말에 감동받고 도쿄로 가려던 생각을 바꾸어 세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소녀들이 서로를 안으며 율류가 지켜보는데 아사히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깨닫는다. 잠시 후 아사히는 율류의 등 위에서 잠에서 깨며 그녀가 잠들었다고 말해준다. 아사히는 그가 자신의 기분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착한 사마리탄이라고 농담한다. 그녀는 그를 꽉 껴안으며 이제 훨씬 낫다고 말한다. 다음 부분을 원하신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자매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여기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